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매일 행복한 날을 보내며 30대 후반을 맞이한 여성입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유용한 정보를 읽은 기사에서 만약 배우자가 몰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좋은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과 그 사실을 공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화를 잘 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덕분에 성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욕심이 없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댁 식구들은 본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것이라 생각하여 선을 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 인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제 경우에는 살면서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며 가끔씩 로또를 사던 평범한 주였어요. 남편과 함께 당첨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상상의 낙원을 그려왔죠. 제가 로또에 당첨된 적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로또와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던 회사가 상장을 완료함과에 대한 설명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게 되어서 창립 멤버로서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얼른 알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벌써 알고 계셨더라고요. 당신 회사가 상장됐다는 거 알아? 당신은 창립 멤버라서 예전에 주식을 받은 적이 있지 않았니? 1억 정도 받는다고 들었을 텐데. 아니,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어? 나 회사에 들어갈 때 스톡 옵션으로 1억을 받고 들어갔잖아.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친구가 증권사 다니더라. 오늘 그 친구가 축하한다고 연락했어.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상장하는 회사에 당신 회사가 있더라고. 그럼 우리 부자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오래 버틸 거야? 잘했네. 당장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걸 팔아야 돈이 될 거야. 그래도 환산을 보니까 거의 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 당장 5억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모르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 이 사실을 시댁 식구한테 다 알렸다고 해요. 기분 좋은 소식이라 그런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도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내가 갑자기 자고 회사를 나간다고 해서 걱정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잘 풀려서요. 다행히도 내가 성공할 거라고 말했잖아. 엄마, 뭘 사주면 좋겠어요? 하나 사줄게. 뭘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모아서 쓰기 시작하면 금방 많은 돈도 사라져요. 부모님이 돈을 소비하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게도 당장 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5억이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 소식을 듣고 계시는 시어머니는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너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고 몇 억이나 받는다더구나. 그게 무슨 뜻이야?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회사에 처음 시작할 때 함께한 멤버라고요. 회사 주식의 일부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상장하면서 받을 예정이었던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받게 된 금액이 증가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말하고 있는데 남편도 입이 근질거렸는지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 돈이 무려 5억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작아서 솔직히 금방 망할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만약 안 갔으면 배 아플 뻔했어요. 맞아, 당신 나 거기 가는 거 엄청 싫어했잖아. 어머니도 전화하셔서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거기를 꼭 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때 엄마와 나랑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귀엽고 가기로 해가지고 더 말리지 않기로 한 게 잘했네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도 혜택을 받았어요. 되자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손바닥을 치시며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촉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끼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요. 이제 너희 여유도 있다니까 내 신우한테 돈 좀 보내줘라. 예전에 너희 신우의 신혼집 장만할 때 도움 하나도 안 줬잖아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5억도 생긴다면 거기에 1~2억 정도만 보태주면 되는 거잖아.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혼짜리 돈을 보내주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신혼짜리 돈을 보내줘야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회사에서 받은 주식도 당장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포해줘봐요. 요즘 신우가 시댁에서 아주 구박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구박받을 일이 뭐가 있어서 애까지 있어서 결혼한 거라 오히려 그 집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단어나 문맥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 아니었어 속으로만 좋아하기는 아이만 아니었으면 결혼시키지 않았어 애가 생길까봐 정신없이 결혼시켰어 근데 친정에서 무엇 하나 안 해줄 때마다 계속 물어보며 뭐라고 하나 봐서 귀한 집다 임신시켜서 시작한 가게라면 거기에서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웃긴 게 청청한 내 동생 앞길을 막아놓고서 너희가 이제라도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가 어차피 그 돈을 다 받을 텐데 아니야. 신우는 취직하기 전에 학교 선배랑 눈이 맞아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시댁이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불러다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얘기를 들은 거지?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어디 있을까요? 너희 뭐 운돈 있으면 주봐라. 저희도 이사 준비하고 있느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안 하면 친정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희 친정도 너 시집 보낼 때 뭐라도 한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진정 욕먹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누이한테 줄 돈 달라고 하길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제가 결혼했을 때를 말씀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지금 당장 화풀이할 상대가 필요하신가 보다 싶네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가 결국 시누이도 친정에서 받은 게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이라서 제가 들은 바로는 결혼 전에 눈치를 줬지만 결국 집도 해주고 나름 생활비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당시 신혼임신으로 결혼해도 애가 똑똑하고 집안이 좋은 남자를 잡았다고 칭찬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얘기를 했죠. 너가 제대로 돈만 모아서 왔으면 우리 딸 더 잘 대접받았을 텐데 왜 그게 내 탓이야. 아가씨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돈을 모아야지. 가족끼리 힘든 일 있으면 도와야지. 그러면 남과 다를 것 없이 해야 할 만큼 해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돈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 때문에 남편과도 많이 싸웠으니까 그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힘들 때는 서로 덮고 살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와 신이는 정작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신이가 시댁에서 받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으면 시어머니 돈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 돈은 남편의 것도 아니고 제 돈이었는데요. 저는 결코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5억 정도의 돈이 생길 거고
시간이 지나 팔면 돈도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엄마 말대로 1억이나 1억 5천만 원 정도 도와주자. 우리가 지금 5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지금 수중에 1억이나 되는 돈도 있어 현금으로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 아니요, 그건 안 그래도 돼요. 우선은 대출로 받아서 하고 주식을 조금 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팔 필요는 없이 조금만 팔아도 돼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우이 집을 시댁에서 해준 거 아닌가요? 처음 결혼할 때에는 그랬을 텐데 이번에 이사를 가서 그 돈을 안 돌려주면서 대출만 잔뜩 받았대요. 심지어 넓은 평수도 아니고 새 거라고 해도 겨우 25평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알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돈을 좀 보태줘야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이 갖고 있는 돈으로 보태주세요. 저는 아직 이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 지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한테 신에게 돈을 보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전세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은 물론이고 어머니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가족끼리 도와주셔야 된다 하셨잖아요. 저희는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내가 돈이 어디에 있다고 너에게 빌려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알아봐야 했어야지. 맞아요. 제가 잘 못 알아보고 그런 거 맞겠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면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안 돼요? 시댁이 잘 산다고 했잖아요.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그런 말을 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씨, 오빠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돈을 빌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서 그런 거예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돈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어머님은 예전에는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길거리로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거잖아요. 언니는 나이가 들어도 왜 준비성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또한 돈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다행히 전세를 사는 것은 아니었고 거주에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들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셨고 신이 빈다고 해도 도움을 줄 생각은 없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전화를 걸면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요. 아마 돈을 요구할까봐 그런 것일 겁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니 핀잔만 늘어놓은 신호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가족끼리 불편해질 수 있으니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이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5억 원이라는 돈이 없었어요. 만약 제 통장에 그 돈이 가득했다면 그중 일부를 신우에게 줘서 생색도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식은 현재 많았던 돈이 다음날 사라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우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툴툴거리며 들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레짐작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신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급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저 그분이 좁은 집에서 살기를 싫어해서 돈을 보태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돈을 많이 받았다며요.
그래서 저희 몇 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절로 살려니까 해요. 아가씨, 저 돈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들으신 것 같아요. 회사 주식을 받은 거라 지금 손에 있는 돈은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시면 안 된다고 해요. 대출 이자는 제가 드릴 거예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겠죠? 그러면 그냥 아가씨가 대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가씨도 저한테 그렇게 꼭 말씀하셨죠.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 옆에 딱 붙으셔서 가족끼리 돈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어요. 거래하는 거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며 동료를 했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신말을 대로 들려주니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것과 이것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애도 있잖아요. 그때 저도 사정이 안 좋았어요. 사정이 좋았으면 당연히 도와드렸겠죠. 어쨌든 제 수중에 돈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은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로남불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건 괜찮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연락할까 봐 거들떠보지도. 제 회사가 조금이나마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남편은 내 태도를 별로로 여겼어요. 얼굴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아까 난 동생에게 전화했는데 혜정이가 울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얼마나 투정을 했는지 몰라요. 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 몇 천만 원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가씨, 우리가 힘들 때 모른 척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이 어찌 그토록 보잖아요. 몇 억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가족에게 보태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시댁에서도 미움을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 시댁에서 미움받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전세를 사기 딱 좀 남았을 때 신우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는 걔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애 키를 돌보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리고 유치하기 위해 같은 것을 똑같이 하려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동생 편에 서서 저보다 알겠다 식으로 말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줄 생각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계속 알 것이겠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신우를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를 몰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물어봤죠. 아까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화를 했던데 누구야? 어머니나 아가씨가 또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회사 동료인데 당신이 회사 조용히 어떻게 있느냐고 물어본 거야? 자기도 살 만하냐고 물어봤었어. 아니, 요즘 어머니나 아가씨한테 돈 달라는 전화는 오지 않아. 제대로 말한 거 맞지? 그럼 내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속에는 불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으려고 해왔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제 시어머니는 나를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의 신혼집에 돈을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데도 몇십만 원을 왜 주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말해도 제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 제 지갑에 있는 게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불편하고 야비한 입으로 집에서 열리는 행사와 심지어 집의 기념일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 출입 금지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기념일이냐고 무슨 차례일이냐고 하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잔치 날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사나 시어머니 생신은 물론 남편이나 저 또한의 생일에도요. 아니야,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날에 시어머니가 잔치를 베풀겠단 말이야.
만약 시부모님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다행일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잔치 날이라는 말이 뇌리에 남아서 혹시 신호의 아이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생각에 물었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거칠었어. 얼마나 남편이 사업장을 개업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축하를 받으려 하는 거겠지. 남편이 어디서 사업장을 개업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알 게 뭐 있어. 우리 아들이 잘 될 것만 생각하면 돼.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둘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직서는 벌써 한 달 전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주식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몇 주 뒤 사직서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면 무슨 사업이냐고까지 말도 안 하고 본인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거죠. 저희의 이 회사가 상장되고 저가 큰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남편이 계속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 하는 말을 계속했어요.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이 무엇이 될지 모르니까 회사가 자를 자르기 전에는 다녀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렇지만 직장이 없으면 돈을 벌 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장난삼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잘 되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저를 자랑하던 거였어요. 본인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아들이 더 잘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고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참 생각이 없다고 할 수밖에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근처 상가로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다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이번에 큰 돈을 벌었다며 가게도 차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사업장에 대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긴 불을 내려보고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죠. 사업으로 돈을 번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더 해서 경제적으로 지탱하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주말에 맡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몰라요. 혹시 사장님은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아, 그랬군요. 상가를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알아볼게요. 상가를 소개해주면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좋은데 다른 곳보다 월세가 가격이 조금 비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모두 다 계약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즘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집에 오지 않네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려는데 그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아래층 건물 옆에 있어서 돌면 바로 있거든요. 그곳의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조금 비싸다고 했었죠. 거기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월세는 250만 원인데 면적은 25평이에요. 그리고 신호등 앞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갑니다. 잘 운영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남편은 몰래 알아본 것도 있었어요. 아니요. 이미 계약도 모두 마무리되어서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에 따르면 인테리어도 모두 끝났고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배신감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알고 계셨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순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나는 남편에게는 모르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래에 새로 생긴 카페 알고 있어? 아까 회사 동료들과 밥 먹다 나오면서 지나가다 보이더라고 하던데 남편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지만
내 예상은 옳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다가가지 말고 당분간은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에게 말할 생각이 없는 남편을 보며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다면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예전에 외도를 하면 어떤 아이가 있다 해도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난 알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던 남편을 보며 오만함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조용히 남편에게 줄 종지부를 넣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언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간을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이 좋겠다는 생각에 큰 꽃다발을 하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저를 보고 오지 말라고 엄히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시댁 식구들이 보는 마지막일 텐데 얼굴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남편이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보며 활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의 사업 성공을 축하해요. 잘하시길 바래요. 근데 기억해. 나한테 거짓말하면 바로 이혼이라는 거 내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다 썼으니까 당신이 써야 할 것은 당신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업이야? 당신이 내가 사업하는 걸 싫어하는데 왜 그래? 남편은 모르는 척하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다 말씀해 주시던데 당신이 사업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잘 되면 뭐 하나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 듣던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큰 소리로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너 사업한다고 뭐 알아본 형이 그걸로 대박낼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하더니 너도 그거 하는 거잖아. 이제 며느리보다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뭘 그렇게 하니라고.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던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넌지시 나를 쳐다봤어요. 그때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다급하게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를 쓰던 남편이었지만 곁에서 눈치 없는 신우가 그렇지. 오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지? 돈도 준다고 했잖아. 빨리 돈 좀 보내줘. 나 이사 좀 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는 나에게 뭐라 할 수 없다 생각한 것인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빌며 혼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것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휘둥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방금 배달이 도착했다고 해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작은 상자 같던 화이라는 것이 집 안으로 잘 들어왔어요. 시댁 가족들과 남편은 제가 작은 상자를 긁는 걸 보고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미며 담을 줄 몰랐습니다. 한쪽에는 사업 번창, 다른 한쪽에는 전 부인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든 게 정리되네요. 그 상자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당신은 왜? 전 당신과 이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여는 것 전부인 거야? 나중에 사업을 열 때도 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남편에게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하고 집에서 나왔어.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뛰어나오더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도중에 남편이 내 앞에 서 있었어. 계단을 내려오던 중에 숨을 가쁘게 쉬며 내 손목을 잡았고 그리고는 죄송하다고 말했어.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사업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해서야. 보여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 안 한 거였어. 미안해.
근데 당신 나 몰래 돈을 모아오는 거 많은가 봐의 사업도 하고 얼마나 돈을 모았기에 보증금 1억을 마련한 거야? 아, 그게 당신이 주식으로 받으면 한 번에 갚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대출을 좀 받았지? 누가 내 주식을 팔아서 당신이 갚아준다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언제 한 번 말해준 적 없었잖아. 내가 당신이 빌린 돈을 갚아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왜냐면 부부니까?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당신에게도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럼 당신은 내 주식 하나를 믿고 이렇게 일을 벌리는 거야? 진짜 기가 찬다.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안 해줬는데 제 주식 덕을 보려고 한 거였잖아. 그렇게 남편과 1층 로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신이도 따라 나와서 갑자기 제가 붙잡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하니까 너보고 우리 집 행사에 오지 말라고 해서 서원해서 일어났어.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는 것이었어요. 언니가 화난 건 알겠지만 어른들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건 이상하죠. 내가 엄마에게 잘 말할 테니까 언니도 빨리 엄마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실컷 얘기해보세요. 왜 있었던 일을 없애려 들고 그렇게 되는 거니? 누구 좋을까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혼이? 이라고요. 언니, 요즘 이혼 사례가 많다 해도 사람들이 수근거려 하겠죠. 여자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박이 없어질 텐데 정말 부럽다. 좋은데 그건 아가씨처럼 돈을 버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죠. 저는 제 밥벌이도 잘하고 애도 없어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씨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신우는 저 걱정하듯 얘기했지만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는 꼴이죠. 저는 어차피 회사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은 당장 이혼하면 그 빚을 기당해야 하니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까? 내가 잘할게 다음부터 거짓말도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얘기했잖아. 돈 없는 건 참아도. 거짓말하는 것은 못 참는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 다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거잖아. 그럼 나에게 얘기를 해야지. 당신, 나에게 언제 한 번 한 적 있어?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도 말 안 해줬잖아. 이혼하면 어차피 빚도 나눠야 되는 거 알지,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의 목적은 빚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이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제의 동의를 받아서 만든 빚이 아니었으니 제가 가을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판결이 나오니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판사님이 계속 어떻게 그럴까요? 수가 있냐고 소리 지른다면 남편은 어떻게든 제가 회사에서 받기로 한 주식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보유한 돈도 없고 톡 옵션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은 본인이 빚을 다 갚아야 하고 저한테 재산 분할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울면서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라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 혼자서 사업을 했다는 건데 그 돈을 다 돌려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건 안 되니까 왜 그 돈을 내가 줘야 하지? 판사님도 그러셨어요. 마음대로 돈을 뿌려놓고 왜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죠? 당신이 벌인 일을 말해서 이제는 당신을 떠나야 해요. 또한 재산 분할은 제가 받아야 할 권리예요. 당신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해요. 화가 났다는 건 알겠으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댁에 살든지 원룸을 구해서 살든지는 이제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당신이 하는데 들인 빚은 하나도 안 주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재산 분할은 그래서 제 언니가 다 받고 얘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너도 좀 쉬고 너무 화나지 마. 회사에서 받을 돈도 많잖아요. 그건 언니에게 안 나눠졌다면서 너무 저희 남편만 돈을 가져가는 것 같다며. 아니에요. 신호는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는 돈도 없는 저 사람 망해도 내가 좋아할 게 뭐냐고 생각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신호의 행동이 기분 나빠져서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호한테 말씀드렸어요. 너 하는 말 들어보니 기분이 나빠서 그냥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을 거야?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제 남편이 빚을 진 게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받은 돈은 아직 남아있어요. 현금화가 안 돼서 나누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가씨, 요즘은 엄마도 똑똑해야 된대요. 안 그래요? 어릴 때 애 나와서 무시당한다고 했잖아요. 책 좀 읽고 그러세요.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말던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제 눈앞에서 신우이 등짝에 손을 내셨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요. 근데 뭐 좋은 일이라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그냥 조용히 제가 살지만 알아보고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동산 사장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를 보시고는 달려오셔서 말을 건네기 합니다. 새 시어머니가 시작했어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어머니라 할 줄 알았는데 그런가? 어쨌든 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 아주 쫄딱 망했어요. 예전에 제게 보여줬던 거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위치가 좋다고 했잖아. 아, 그랬지. 그래서 처음에는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랑 이혼하고 나니 우리 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잘 되는 걸 보고 건물주까지 아들한테 가게 하나 차려준다고 나가라고 한 거야? 원래 그러잖아. 좋은 자리 생기면 건물주가 가게 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빚은 다 못 갚았지만 있는 가게 하나 살려보겠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결국 비만 잔뜩 들고 안 돼. 되었지만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앞길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회사에서 주식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때만 하더라도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돼 이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싫으면 단호하게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연락을 해서 짜증이 나서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까지는 갔을 텐데 설레발 덕분에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일부 주식을 팔고 집을 하나 구해야 됐거든요. 들어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얹혀 살면서 둘이 사업하느라 진 빚을 갚으려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다닙니다. 들었는데 신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신우 때문이었기 때문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